저기 오늘 이게 저 본문은 아니죠, 그죠?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실은 이게 그 우리 제가 이렇게 본문 같은 거는 할 그래도 이제 그 뭐 인물도 안 되고 뭐 경험도 안 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앉으십시오. 네. 그 스님이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 그 거사고 보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까워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서른장이신 일시명 보살님이 그 여기 저를 와서 말씀을 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우리가 그 쓰고 있는 그 원노트 그걸 이제 이거 뭐 배터리가 다 됐나? 배터리. 저기 중간보살한테 가서 배터리 한번.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꺼지나 보네. 이게 반짝반짝 하는 거는 뭔가요? 그러면 이거 뭐 지금 빨간불 올 때는 되는 거죠? 다시 생으로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 제가 백봉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에 굉장히 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독교 신자였고 그런 시절인데 인생을 사는데 그 뭐 수학 공식 같이 딱 어떻게 하는 게 없냐. 근데 33살 때 이제 그 직업을 제가 이제 한번 바꿀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수학 공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몇 살 때는 어떻게 살고 몇 살 때는 어떻게 살고 몇 살 때는 어떻게 살아가지고 죽을 때는 그 어떻게 죽으면은 딱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참 저도 순진한 게 30살이 넘었는데도 그런 공식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이 인생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0살이고 여기서 뭐 100살까지 있다고 하면 뭐 20, 40, 60, 80 이러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쭉 돼가지고 요만큼 딱 이러면 여기 뭐 100으로 딱 이루어서 어째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은 이런 공식이 딱 있으면은 뭐 좀 더 잘 되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했다가 하다가 뭐 좀 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할 거다. 그런데 이게 100이면 나는 한 20%만 성공을 할 수 있을 거고 뭐 50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건데 이런 공식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오래 사신 분들은 그걸 알고 돌아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한 30쯤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한 뭐 30% 정도 됐든지 안 그러면 20% 됐든지 40% 돼가지고 이게 뭐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하면 내가 100세 때는 얼마가 돼 있으니까 얼마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제 100세가 되는데 해보면은 앞으로 한 20년
40년, 30, 한 5년쯤 되면 100세가 되겠다, 지금. 뭐, 한 20년 뒤쯤은 정다 치고, 그러면 내가 뭐 얼마쯤에 성공하겠다는 게 있으면은, 그 앞에는 얼마고 맞춰보는 것 같으면, 10년 뒤에는 어디고, 5년 뒤에는 어디인데, 1년 뒤에는 어디라서, 한 달 뒤는 어디니까, 내일은 어디고, 그러면 내일은 어디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든지, 1시간 뒤는 어디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까지 정해질 것 같더라고요. 이야, 그것만 알면은 이거는 막 인생 사는 거, 나 욕심을 좀 줄여가지고 다른 사람은 100점을 원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한 60점만 나와도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해지겠더라고. 그래서 야, 이 100점짜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를 좀 물어보고 알은 다음에 내가 시작도 좀 시원찮으니까 100점은 안 될 거고, 그때 내가 학교도 좋은 학교 못 나오고 이랬는데 100점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무형교사님처럼 서울대 간 것도 아니고 이래 갖고는 내가 도저히 100점짜리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알기만 알면은 한 60점 정도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무나 갖고 이제 물어보려고 그랬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맞춰봐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괜찮게 살았다는 분들한테 막 물으러 다녔어요. 어떻게 살아면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답을 물으니까 대답이 대충 어떻게 한 거야? 야, 그거 대충 살면 되지 그걸. 네, 됐습니다. 대충 살지 그걸 이럭저럭 복잡하게 사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하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진짜 짜증도 나고, 내가 매일매일 시간은 가는데 내일 어디를 가야, 나는 지금 100점짜리 인생이 여기로 가는 것 같으면은 최소한 요래나 이래나 가고 뒤는 안 가야 되고 싶은데 절로 가야 될지 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김영석 교수 같은 분도 지금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요. 지금 99세인가 그 철학 박사님이시잖아요. 서른 한 40 몇 년 전에 우리 회사에 강의를 왔더라고. 다른 사람 아무 질문도 안 되고 쉬는 시간에 가서 이야기할 때 가가지고 하도 이제 다른 사람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거 철학 박사니까 대답 좀 안 해주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인생에 뚜렷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해주던데, 어디 박사님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사시는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말씀이 그거 말이면 말도 조금 동문서답 비슷하게, 에이 사람들이요 목표를 그렇게 뚜렷하게 그렇게 갖지는 않을 거고 방향 정도는 설정해 놓고 살겠지요. 그 말까지만 답을 얻었어요. 근데 그 말도 뜻을 잘 이제 해석을 하기 어려우니까 다음 질문도 못 하겠고 그쯤에서 할 수 없이 듣고 가지고 왔는데, 저렇게 참 평생 철학을 공부한 사람도 저까지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이놈이 되게 어려운 문제이구나 하는 걸 그때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선사상이라는 책을 좀 이렇게 잡지를 좀 그렇게 볼 텐데, 거기에 보니까 부산의 남춘동에 어떤 도인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기독 신자이기 때문에 깨닫는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깨닫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깨달은 사람이 있거나 혹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정신적인 그거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고 희미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깨달은 분 한 분이 남천동에서, 그것도 제가 사는 데서 얼마 안 되는데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전날 잠이 안 오는 거, 내일 가서 이제 그 답을 얻을 생각이, 이거 도사님이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되겠다고. 그래 가서 이제 남천동에 가서 이렇게 그 전날 아주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남천동에 이렇게 가서 봤는데 아침 11시인가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본 게 보통 집하고 똑같더라고요.
그치. 그런데 밖에 그게 아주 젊은이 한 분이 이렇게 양지바로 이렇게 서 있는데, 뭐 이렇게 밑을 대다보면서 발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길래, 그래, 여기가 제가 이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일단 목표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어떻게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맞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아이, 그 젊은이가 대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냐고. 와, 그러니 막 너무 잘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보니까 민거산, 그 지금 스님 돼가지고 지금 저 미국에 계시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그러게 야, 이게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마음에 더 뛰더라고요. 이제 이거 어떻게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여기 백공 교사님은 그걸 깨달으신 분이라는데 한번 어떻게 봐야 되냐고 이러니까, 그래 이제 안에 계시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문 열기 이렇게 안에 이렇게 보니까 안에 저 머리 아주 진짜 그 도사같이 지금 뭐니 아주 멋지게 피부가 아주 투명하게 보여요. 정말 우리 선생님 보면 옆에서 보면은 이런데 정도는 이렇게 거울 같은 여기서 비춰가지고 약간 비칠 정도로 그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야, 이게 진짜로 이게 잘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근데 한 몇 달이 돼도 내 말 한마디도 못 붙였어요. 너무 그 말에 대한 어떤 그걸 존경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묻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엉뚱한 질문 같아가지고 대답을 못 물어보지. 그럼 평생 인생 어떻게 살아? 그 말은 결국 못 물어봤어요. 근데 가서 이제 법회 시간이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옆에서 사람은 저기 계시니까 이렇게 문에서 이렇게 서서 맨날 기다리는 게 그래서 하다가 법회가 그때 수요일 법회, 일요일 법회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이제 뭐 그때부터는 이제 막 법회 있다는 말 때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가 한 3월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은 철야하고 수요일 법회하고 그런 게 토요일 법회, 일요일 법회, 수요일 법회 이렇게 하고, 입주 계신 분들하고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자세히 모르고 때 그때는 좀 몇 분들 이렇게 계실 텐데, 그래가 이제 적어도 이제 뭐 내가 무슨 질문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법회를 하고 말을 하면 그 말을 이제 적어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말을 시작하는데 한마디도 지금 진짜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폭포수같이 계속 하는데, 그래도 책도 벌써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건강경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이 저자한테 사인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읽어봐도 책 읽어봐도 모르겠고 선생님 말도 그렇게 진짜 못 알아듣는 말을 이제 저는 이제 어려운 말을 들으면 더 신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보면 이제 공부 과목을 좋아하면 영어보다는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럼 수학 공부를 이렇게 이제 같이 하면은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기숙사에서 제가 해양대를 나왔습니다. 기숙사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숙제를 내면은 숙제가 이제 밤새도록 해야 나오는 숙제 이런 양이 있으면 제일 뒤에 거를 저는 푸는 습관이 있어요. 그럼 앞에서부터 푸는 사람 거하고 나는 제일 뒤에 거 제일 어려운 거 한 개를 풀어가지고 맞바꾸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거를 하면 앞에 거는 쉬우니까. 그래서 이거 됐다. 저 말만 알아들으면 아마 제가 이 인생 공부는 완전히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아마 그게 걸리는 게 한 30년 넘어 걸려요. 지금도 그렇게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봤는데, 이제 원노트는 거기에 이제 어떤 기준이 있냐니까, 그거 와서 있으니까 뭘 자꾸 이렇게 버리라고 하더라고. 속에 있는 마음을 비우라 하고 비우라 하는데, 뭐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자꾸 배운 것도 자꾸 버리라고 하는데, 배운 걸 어떻게 버리냐 하는 말을 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욕심은 좀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날은 이제 이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어디 이제 가서 한 날 마음을 먹고 책방에 가서 아주 공책 좋은 걸 사고 좋은 연필을 사러 내가 결심을 하고 갔어. 그래서 책방에 가니까, 책방에 가서 책을 사러, 사실 그날 노트를 사러 가려고 했는데 그 옆에 책방에 있었어요. 근데
그 책방에 가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 제목이. 야, 가만히 있더라. 이거 상당히 철학적으로 이 중요한 책이다 싶더라. 그거 보니까 한 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제일 마지막 뭐 그래도 책값도 쓰리가 있고요. 책값 3,000원. 그 다음에 나온 거는요, 양지사에서 나왔었어요. 양지사에서 나와가지고 선생님 지질이 참 좋아요. 야, 이거 내 그걸 쓰기에 딱 됐다. 그 다음에 만년필도 아주 좋은 걸 상당히 비싼 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내 머리에 있는 뭐 바라는 거, 욕심, 사실은 그때는 원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욕심을 다 끄집어내 놔가지고 이런 걸 끄집어내 놓고 나중에 고르려고 그랬어요. 그죠? 진짜 다른 건 다 버리고 몇 가지만 고르려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끄집어내고 버리고, 근데 끄집어내 써보니까 숫자가 얼마 안 나와요. 그거 참 희한하대. 무지하게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숫자가 얼마 안 나와요. 맨 처음에 쓴 소원이 뭐였었냐니까 걱정거리더라고요. 제일 머리를 나한테 해버려. 그게 뭐냐니까 그때는 제가 영업사원으로, 내가 10년 동안 엔지니어 생활을 그만두고 영업사원으로 거기 취직을 했는데, 그때가 몇 세시였었나요? 그때 83년이니까 내가 49년생이거든. 그렇게 빼면 안 되거든요. 36세, 36세 때 지금. 34세. 34세? 이거 왜 이랬노? 아이, 그거 빼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랬노? 34세. 34세에 34세입니다. 너미 계산해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30살 됐을 텐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영업사원으로 갔는데, 고객이, 나는 우리 회사에서 돈을 7천만 원 받아야 본전인데, 이 고객이 4천만 원 밖에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처음 일이었어요. 내놓고 처음 봤는데, 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회사에서 나한테 미션을 주기는 7천만 원 받아라고 미션을 줬는데 4천만 원 밖에 못 받아오면 너무 3천만 원 손해보는 거는, 그건 내가 첫 작품이 그렇게 된 영업사원으로서 자격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업사원 되기 위해서 그 전날 술 먹는 테스트에도 패스를 했거든요. 정경잔을 이렇게 갖다 놔놓고 대병으로 가가지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부사장하고 상무하고 둘이서 앉아 한잔 짠고, 어이, 장과장, 내 잔 줘. 그리고 그 잔 마시고 마시고 드리면은 쫙 하고 다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드려야 돼. 이제 왔다 갔다 이러는 게 완전히 근데 그 테스트에서 빠지면은 내가 영업사를 안 될 것 같으니까 술이 하나도 안 쳐요. 내가 술이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소주를 그때도 한 병도 못 먹고 반병 정도 좀 넘어가면 그때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래가 음주 사고도 한번 내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생존이 걸렸다 싶으니까 술이 안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먹고, 그 다음날, 그러고 다시 반에 또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들어왔는데, 이거 도저히 영업 그게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고객이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고 됐으면 좋겠다. 이 첫 줄에 나왔었어요. 그게 첫 줄에. 지금 그게 성공이 했나 안 했나, 내 기억이 희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이 나온 거 보면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허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 외국인이 왔는데 말이지, 내가 영어 뜨듬뜨듬 하니까, 잘 안 되는 거. 그렇게 줄을 쓰기 시작한 그 뻥을 내려놓는 거를 이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놔놓고 놔놓고 며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이제 며칠은 아니지만 한 몇 달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보니까 자그마한 것들은, 그거 보면 아주 지금 보면 우스운 것도 많습니다. 차 세트가 갖고 싶다, 이런 거. 하여튼 막 바쁘고 이런데, 이 주전자하고 차 6개 있는 거, 그런 것도 정말 갖고 싶은데, 귀하기도 하고요. 돈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 밑에 또 자가용 한 대도 필요하다, 그런 거. 나중에는 그때는 휴대폰도, 지금 휴대폰은 요만하지만 그때 휴대폰 2만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그 위치에서는 아예 저한테
너무 그 거리가 먼 어떤 거였어요. 그런 소원들을 이제 적는 걸 했었는데 그걸 몇 달 뒤에 보니까 조금씩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거 참 희한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좀 봐가면서 해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거는 뭐 그런 법문이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먼저 살아본, 제가 참 그 희한하게도 30살 때쯤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사는 게 다들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성실하게 좀 이렇게 별로 가진 거 없이 힘없는 사람이 살더라도 이런 사람도 뭐 한번 뒷가본 적이 되는 걸 한번, 만약에 될 수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다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 생각이 우연히 뭐 어찌든지 그렇게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아주 기억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이 말을 남한테 어떻게 전할까까지도 있고, 좋은 책 그때 써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써보니까 내가 모니터링 이거를 가지고 가끔 써놓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씩 보이는데, 와,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기분이 굉장히 묘한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쓸 때는 잘 안 이루어질 거야 하고 쓰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이룬다는 뜻보다는 버린다는 마음을 쓴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일각교 사장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일각교 사장님이 뭐 쓴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럴 걸 막 리스트를 막 엄청 이렇게 막 썼었던데,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했어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엮는 거, 그거는 이 의지입니다. 소원하고 의지하고야 이거를 저는 구분을 하거든요. 조금 이따 내가 이거를 조금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막연하게 쉽기는 한데, 이루고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내가 그걸 불복하겠다. 불복하겠다는 거 비슷하게 뭔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히 대항을 하고 부수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에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원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려놔 놓고 가끔 이제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제 표현으로는 모니터링 써놔놓고 이렇게 된 거, 제가 우리 젊을 때부터 내가 썼던 거는 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처음에 글을 써놓고 쓴 다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요. 조금 됐다. 그 다음에 반 됐다. 다 됐다 하는 이런 이제 버릇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써난 거를 나눠갖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니까 이런 것이 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것은 소원이 작은 거는 빨리 이루어지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불가사의하게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였냐니까, 제가 그때 그 직장에서, 그 영업 직장에서 가지고, 이건 내가 제가 앞에 올 때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그때 그게 너무 이제 불가사의하고 재미있어서
도저히 그때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 그때 내가 그것인지 아까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거, 그 다음에 차를 갖고 싶다, 그 써는 또 출세를 하고 싶다,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이 월급은 높은 거, 이거 굉장히 흔하게 많이 가지는 거이면서 또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소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이루기에 아주 쉬운 조건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이걸 내가 쓴 지가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런, 어떤 여건이 딱 형성이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때 바로 본 게 아니고, 상당히 뒤에 이제, 소원책을 뒤집으면서 쓰면서 이제 발견을 한 건데, 돈, 출세, 영어 공부, 차, 뭐, 이런 걸 쓰는 건데, 그때 보면 그때 내가 80만 원인가 받았는데, 월급을 앞에 직장에서는 100만 원 받던 급여를 80만 원로 떨어진 데 그냥 옮겼거든요. 제가 그 엔지니어 생활을 그만두고 영업으로 배우러 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내 월급이 작아도 한 대 했어. 그렇게 20만 원 떨어지는 데를. 저는 살다 보니까요, 월급이 자꾸 떨어지는 데를 옮겼어, 보니까. 옛날에 배 탈 때는 많이 벌었습니다. 배를 제가 탈 때는요, 배를 탈 때 첫 직장에 우리가 뭐 공무원 월급 5배 정도씩 받고 탔으니까. 그리고 1년 배 타면 집이 하나씩 됐어요. 이게, 제가 71년부터 78년, 7년까지 이렇게 집을 탔는데, 이런 때는요, 77년에 한 3,000불인가 이렇게 받을 때, 3,000불씩 이렇게 받을 때인데, 요즘 그때 집값 집 하나 250만 원 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지금 이제 우리 아들 살고 있는 제 집이 650만 원 주고 산 집입니다. 집 1년 타면 집 하나 하니까 내가 3년만 더 타면 평생 묵을 살 벌겠다 싶은 대육지에 내가 살고 싶은 유망 때문에 내렸어요. 그때부터 월급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갔는데, 와중에는 웃기는 건 내가 그걸 하니까 맨 마지막 해에 창업을 하기 전에는 제로였다가 창업을 하니까 마이너스 300씩. 그래서 월급이 자꾸 떨어지는다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거의 굉장히 궁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식구들한테 다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게 되고. 선언에 그때 처음 나갈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 돈 필요하고, 근데 출세도 하고 싶은데 그때 과장이었지만 그것도 하고 싶고, 영어 공부도 말이지 시원찮아가지고. 차가 그때 귀할 때입니다. 조선공사 전체에 차가 6대밖에 없었어요. 지금 한진중고 차가 6대밖에 없는 그 차를 제가 가진다고 소원을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건데, 소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제 내가 어디 그걸 했는데 공고가 났는데 보니까 사우디에 사람을 찾는데 딱 내 같은 사람을 찾는 공고가 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 사실은 영어 반쪽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배를 탄 기관장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배를 지어보는데 감독해본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나이도 무시사이 맞고, 그런데 사우디에 가서 갈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남자는 이건 딱 나예요. 그냥 다른 사람 거기에서 해당될 사람이 전국에 2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그래 가서 이제 그걸 내가 가겠다고 이제 손을 들고, 그때 사실 우리 선언이 그때 전부 다 산촌을 갈 때인데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모습놀이를 버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 사람 그냥 사는 거는 모습놀이고, 이 선생님하고 같이 사는 것은 진짜 놀이라고 나는 이렇게 머리를 바꿔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리게 알았었다. 그래서 모습놀이를 버리고 그래 가야 되는데, 나는 산천에 가서 뭘 하든 먹고 살아야 되는다 하고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내가 토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가가지고 토요일은 가서 처리하고 아침 토요일 날은 아침에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면은 선원에 가서 밤새말 준비해가지고 가방 하나 싸들고 들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바로 퇴근을 밑에 가서 남순동 밑에 가서 돼지국밥 파는 집 가서 한 그릇 먹고 바로 그날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 새벽 6시에 물 들어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한숨 자고는 바로 또 10시, 11시인가 그 법회 오고 이런 거를 해야 노니까 마누라가 그거를 한 1년 반인가 보든지 아버지한테 이제 가서 좀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지는데 그 애들이 이제 지금 뭐 이제 막 자라고 이렇게 있는데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그거 가서 막 그러고 이제 이 인연을 좀 정리를 안 하면은 내가 갔다가 입주했다가도 다시 나올 것 같아. 아무래도 그냥 인연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공고가 났을 때 손을 들고 갔어요. 그 갔더니 이게 뭐 한 방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돈을 그때 2.7배를 받았어요. 월급이 갑자기 한 300%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소장 대리로 갔었어요. 출세했죠. 소장 대리 그게 과장이었는데 영어 공부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하기는 했는데 영어 공부할 여건이 사우디 같은 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영어 선생님은 있더라고. 그쪽에 런던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입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교육학 전공한 1급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거 싹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는요 사우디 애들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도 중동에 요즘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돈 많으니까 그 항만을 운영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 돈으로는 자기 실력을 못합니다. 사람이 적어서. 그러면 항만 운영하는 거 제가 이제 간 사우디가 어떤 그냐면은 정주영 씨가 했던 주베일 산업항입니다. 정주영 씨 우리나라 세금의 4분의 1을 한꺼번에 왕창 벌었다 하던가 그 만드는 그 항구거든요. 그런 식으로 외국 사람이 항구를 만들어주고 운영도 외국 사람이 합니다. 그럼 운영은 영국 사람들이 하고 운영 잘하는 것을 감시는 또 독일 애들이 해요. 그런 자리에 가는데 그 다음에 그 운영하는 조건 안에 뭐를 넣어놨냐면은 우리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을 최고급을 거기에 배치를 하게 돼 있어요. 학생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어. 그래서 사우디 애들이 가서 공부를 아무도 안 해. 그래 이 양반은 심심해서 죽겠는 거야. 그래 가서 그래도 영어라도 뜨듬뜨듬 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엄청나게 자기는 반가워 죽으려고 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영어를 제가 영어 문장 80개만 하면 한 나라 언어 된답니다. 내가 그 문장 80개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아요.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는지 발음 참 재밌게 가르쳐요. 교육학을 전공하는데 옥스퍼드에서 교육학 전공한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아주 재미있게 뭘 가르치는 것도 수수께끼를 내가 가르친다든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땡큐 발음을 어떻게 할 줄 만날 땡큐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양반이 딱 보더만은 I want to see your tongue 땡큐 하면 no 땡큐 하면 no 땡큐 하면 오케이. 그래서 요새 땡큐는 발음 잘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발음을 딱 하나 자신 있게 하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말하는 것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굿모닝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럽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외국인이라 할 때 굿모닝 이렇게 하면은 안 쳐다보면은 발음이 좀 잘못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무안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땡큐 내가 발음했는데 안 쳐다보면 자식 건방진 자식이 말이야 말을 이렇게 이제 되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에 자기 말 한마디에 발음 정확하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을 리가 없다 이 정도 돼야 돼. 그렇게 몇 마디 아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 양반이 그렇게 가르치는 1급 교사가 나를 영어 가르치려고 기다리고 있고 차가 두 사람한테 4대가 와 있는데 그때 시보레 카프리스 5500cc 차가 있습니다. 시보레 클래식이에요. 한국에는 나 잘 보지도 않던데 차 5500cc 차 길이가 거의 버스 길이만 하더라고요. 안에 오디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에어컨 돌리는 엔진 마력만 해도 보통 차 한 대 마력이거든요. 그런 차가 딱 기다리고 있고 그거 말고도 혼다 아코드 차가 2대나 더 있어. 그건 소장이 그 차를 공식적으로
탈 때는 둘이서는 뭐 장거리 탈 때는 그걸 타고 나머지는 차 한 대씩 타고 이렇게 차가 뭐 이게 한 6개월 만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 팍 생깁니다. 그런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한번 생기니까 내 마음에 생기는 어떤 그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래 되면은 세상이 조금 이상해질 것 같아. 모든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뭐, 그 좀 이상한 사상이잖아요. 이게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는 게 이제 듣는, 오히려 일어난 거를 부정하는 이 원리를 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만히 이거 뭐, 틀림없이 뭐 있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꿔먹기를 했네요. 내가 그때 식구들하고는 몸 가고 혼자 갔지 않습니까? 애들 보고 싶고, 내가 저 배봉선이 보고 싶은 것도 못 보고 떠나고 뭐 행기 막 엄청 뭐 희생행기 많이 거기 있었더라고. 내한테 정말 필요한 건데도 떠나나와야 됐던 그런 거. 아, 바꿔먹기였구나. 그때는 뭐 그때는 보니까 이제 소원이 이 소원이 이루기는 하는데 뭔가 바꾼다.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되더라고. 뭔가 팍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야 이거 뭐 바꿔먹기 뭐 있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소원도 바꿔먹기가 있다. 그걸 소원책 쓰시는 분들 그런 거 겁낼 필요는 없는데 바꿔먹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의지하고 소원을 내가 따로따로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불가사의하게 한 방에 이루어진다 하는 이거를 이걸 또 내가 또 원래 저 엔지니어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 힘이 파고 이렇게 원리를 세우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그걸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운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이렇게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 내가 원하기는 했지만 내 손으로 완전히 이룬 게 아니잖아요. 뭔가 여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 로또를 살 때 말입니다. 산 사람들,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운이 나한테 돌아왔다고 로또를 살 때에 이 양반이 그 로또를 이걸 뽑을 때에 바로 옆에 거 뽑을 수 있었는데도 이걸 뽑았는데 됐지 않았습니까? 이 집에 가서 살 수도 있었는데도 이 집에 갔고 여러 가지 그 조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움직이는 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제 저녁에 내가 요 친구를 만났으면은 그러면 술 한잔 먹어가지고 그 집에 못 갔을 게야 하고 뭐 계산해보면 막 경우에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원을 이루려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이면은 몸 안에서 내 몸 안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잠재의식 안에서 이것을 내 몸을 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 안 하면은, 예를 들면은 발을 요렇게 꺾어가지고 요렇게 가서 요로 가서 맞았든지 가게가 말이지 만약에 저 집에 있다 하면 안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만큼 했는데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원을 가지면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사인을 잘 봐야 돼. 근데 이게 쉬운 거 아니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사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래도 평정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소원을 책을 쓰고 선반에 얹어놓고 가끔 보라고 하는 겁니다. 뒤다보고 막 끌고 가지 않도록. 그래야 내 몸이, 내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몸 안에 사인만 잘 보면은 먹는 것도 우리가 다이어트 같은 걸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내 입이 땡기는 대로 가면은 다이어트를 못하는 거예요. 입이 땡기는 대로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 안에서 오는 사인이 뭘까 하고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 같으면 내 몸에 나쁜 거는 거부하고 내 몸에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이런답니다. 우리가
구토가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그래요. 내 몸에. 이 몸이 내 머리보다 내장은 더 나를 더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장은 머리보다. 그러면 머리는 먹고 싶어서 집에 여는지 모르겠는데 내장은 나 몸을 생각해서 아 이거 시원찮은 거야 나한테 안 맞아 하면은 설사를 만들어 보내거든지 안 그러면 위로 보내버려가지고 안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리에서 강력하게 막 집어 넣으면은 지도 꼼짝 못하고 그걸 당하려고 보면은 원하지 않는 이제 몸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루어지가 믿음이 내가 이룬 걸 내가 원해서 내가 이루어봤다는 데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생기더라는 거. 그 믿음 때문에 다른 것도 더 이제 상승 효과가 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믿는다는 말을 믿는다 하면 우리 다른 타정대에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건 이제 이지를 주입해가지고 막 자기를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안 믿지만은 막 하는 대로 해볼게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썩으로는 아닌데. 그런데 정말 믿음은 뭐냐니까. 바로 지금 내가 몸이 여기 지금 눈앞에 느껴진다 하는 거, 이런 거 눈에 보인다는 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나를 어떤 존재가 나를 거부한다고 해도 이거를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데카르트가 한 말. 데카르트의 말을 제가 고등학교 때 쭉 외운 것 중에서 한마디 딱 외운 게 그겁니다. 코기토 그리고 숨. 무슨 말입니까? 라틴어입니다. 이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자기가 그걸 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생각을 많이 해봤겠죠. 그 시대에는 그쪽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는 세상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만들었을 때에 어쩌고 한데, 근데 이거 나를 만든 게 신이 아니고 악마일 수도 있다 이거죠. 내 눈에 보이는 거 전부 악마가 나한테 거짓말 시킨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내 정신으로 이성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악마가 나를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거 이거 환상으로 보이는지 어찌 알 겁니까? 또 악마가 나한테 속이려고 작성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러면 내 이지로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철학하신 분들 내 말이 좀 틀리더라도 나중에 좀 지적 좀 해주이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아는 것이 여러 부분 바에 없으니까. 그런 게 이 양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상관관계, 상대성, 이런 거는 다, 그런 거는 아무리 뭘 해도 악마가, 나를 지배해서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은, 나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내가 뭔가 이렇게, 손으로만, 그때 요 얘기는 사유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유. 근데 사유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불교에서 팔준도의 이야기는 정사유하고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사유라는 뜻을 쓰더라도 여기서 하는데 그냥 이제 어쨌든 말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뭐하거나 어쨌든 느낀다. 어쨌든 내가 무슨 존재하고 뭐하고 부딪혔을 때 생기는, 우리가 불교식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촉이거든요. 촉이 딱 일어나면 이미 이제 뭔가 하는 상대성이 생기니까 그때 존재한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고 내가 지각하지 못한 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요만한 거라도 딱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 떠오르는 것 자체를 없애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가 생각한 이거랍니다. 내가 이거를 기하학적 점하고 비슷한 거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거는 거부하지 않는다 하고는
거부하지 않는 거는 진짜 믿음이고, 믿는 거는 가짜입니다. 믿는다 하고, 믿습니까? 믿는다. 믿는다는 말을 쓰는 순간 믿는 거는 가짜라. 거부할 수 없는 거라.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거부를 하려고 아무리 해가도 거부하지 못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해보고, 내가 이러고 나면은요, 이거, 남은 옆에 와서 이야기해. 야, 그거 안 이루어진 거야. 뭐, 개사도. 아니, 뭐, 내가 여기 있는데. 하고, 자기가 이룬 거는 자기가 엄청나게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원을 적을 때 작은 소원을 많이 적어봐야 돼요. 그래, 나중에 읽어본 게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작은 소원을 많이 적어보면 재밌는 게, 에이, 내가 이런 거 필요 없는 걸 내가 왜 적었지 싶은단 말입니다. 그럼 그 소원을 이룬 그 뒤에 끝까지 이미 갖고 있으니까 앞에 게 필요 없었더라고요. 그랬다. 그래도 적는 거는 중요한 거라. 왜냐, 그런 것을 내가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모르는, 그거를, 안 적으면은요, 소원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소원을 이뤘는데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제일 흔한 소원이, 다들 잊어버리신 거. 나, 크면은, 어른 될 거야. 그 소원 다 이뤘거든요. 근데 잊어버리셨잖아요. 자기 소원이 된 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걸 적어 놓고 보면은, 맞다. 내가 어릴 때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소원이었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우리 소원들 보면, 지금 우리 어린애들 소원 적으라 해보면 재밌어. 나는 이걸 상당히 일찍이 우리 애들하고도 같이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애들한테 보면 아주 소박합니다. 옛날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는데, 나는 이제 컴퓨터를 좀 일찍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컴퓨터 하나 오면은, 메모리가 양이 작은데, 애들은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막 엄청 메모리 많이 필요한데, 나는 데이터 쓰니까 별로 많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막 어떻게든 메모리를 많이 쓰고 싶어 하는데 컴퓨터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요거는 아버지 거고, 요거는 엄마 거고, 너희 둘이는 여기다 하고 이제. 그랬으면은 맨날 저 엄마한테 가지고 엄마 그 메모리 요만큼은 내가 쓸게. 그렇게 좀, 그러는데 걔들한테 그 원하는 거 물어보면은, 컴퓨터 좀 용량 큰 거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한나라 우리는 거울에다가 우리 소원을 좀 썼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적으라 그랬더니 매일 아침 보는 큰 거울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애들은 컴퓨터 소원 그거 이렇게 적고, 나는 그때 이제 중간에는 어떤 보니까 이제 휴대폰 이런 것도 있고, 저 김해에 별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내가 세계 일주 요트로 하는 거는 아직도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아마 내 팬기스체는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룬 것보다 이룰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소원을 그거를 쓰더라도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중에 없어지는 것도 있을 때다. 안 이루어져서 내가 가슴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 에이, 그거 내가 소원 이루고 난 뒤 그 상태를 요즘은 공부를 해보니까 소원 이룬 이후 것을 미리 이루어지니까 그 소원이 필요가 없어요. 소원이 왜 필요한 것 같다 필요하거든요. 아침에 오면서 의과의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소원을 가질 때, 우리 의과의사님 소원 보면 이제 여행하기 이렇게 돼 계셔요. 에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시다. 그래. 여행하기라는 것을 이렇게 딱 적었을 때에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면은요, 할 일이 너무 많았어. 그럼 나 인생 살기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구체적이 되기 위해서 소원을 써대 그 소원의 뒤에 이룬 다음에 그것 갖고 뭘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 앞에 소원이 굉장히 구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 선생님한테 제가 코멘트 해드리기를, 나폴리에 있는 어느 데 가가지고 어디에 있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한번 쳐다보는 거, 이런 식으로 가지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언젠가는 가기 쉬운데, 여행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가보고 싶다는 건 일생에 다 못 이룰 만한 것이 많으면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는 또 다음 생에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생은 막 그 별로 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뭐 다음 생에 이루면 되는 거니까 이 생에는 또 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 5분만 쉬셨다가 보다 또 하시면 어떻습니까? 들어있다. 예. 자, 물 한 잔 좀 마시고요. 예. 힘드시고 할 거거든요. 아 제가 이 강의하는 저